지금 내 소득을 가지고 이 채무 전체를 변제할 수 있는 플랜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개인 회생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설명보다는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 왜 계속 빚을 갚지 못하고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금융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시 빚의 굴레에 빠지고 또 빠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민이 빚이 1억만 있어도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PD님, 1억이 큰 돈인가요?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큰 돈이죠. 네. 그러면은 그게 빚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겠죠. 빌릴 때는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네, 1,000만 원이 금방 2,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쌓이면 순식간에 이제 1억 원이 되는데 이거를 갚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내가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보통 생각을 하시지 이 원금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플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크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이에요. 사실은 1,000만 원도 힘들어요. 1년에 남는 돈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변제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소득이 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빤하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1억 연봉자, 고액 연봉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반 그 서민분들은 급여가 대부분 정말 많아봐야 4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쓸 거 쓰고 갚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2023년 최저생계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최저생계비가 결정되는 원리가 중위소득의 60%예요. 근데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게 버는 사람과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을 평균을 내서 그 평균 그 값의 60%가 이제 최저생계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소득이 적다는 거는 갚을 여력이 적다는 거고 그 말은 1억을 짊어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계속 그 1억을 갚으면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한다면 더 사람들은 이제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빚을 갚기가 1억이라는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두 번째는 금리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지금도 이미 이제 고금리 하면서 사람들 난리잖아요. 지금 가계대출 규모가 굉장히 몇십 년 만에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고금리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을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금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1억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2%에서 5%로 올라가는 거랑 1억 원이 2%에서 5%로 올라가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거고 그러면은 갚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2%에서 5%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8%, 20% 그렇게까지 되는 거라서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원리금을 다 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라리 그 정도면 다행인데 월급이 300이고 원리금이 400인 분들도 있어요. 500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새로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 이제 이런 분들은 아예 갚는 게 이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번의 연장선인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는 거에 대한 연장선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내가 소득이 적으니까 1억 원을 갚기 위해서는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대리운전 뭐 이런 거나 배달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더 많이 벌어서 갚아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뭐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몸을 자산으로 써서 하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자산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그리고 주당 40시간을 규정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게 돼요.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돌발적인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뭐 어깨가 갑자기 다친다거나 허리가 다친다거나. 사실은 3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더 벌어서 갚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히려 병원비가 500만 원씩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금리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금리에 취약한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 상승기나 이런 것들이 도래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예금이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여유 자금을 쓰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서민분들이 빚이 1억이 있으신 분들은 가용 소득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남아있는 그 잔고가 적다 보니까 이번 달 다음 달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그달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회사에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시거나 성과급이 줄어들거나 원래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지 했던 분들은 그 미래의 가용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활비가 늘어나고 갑자기 뭐 이번 달에 지출할 게 항목이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갚을 수 있었던 분들도 그 플랜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유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난 1억이 있어. 지금 나는 갚기가 어렵고 지금 금리에 허덕이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실 텐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로 이분이 신용도가 만약에 좋은 상태라면 아직까지는 나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절대 지금 이 순간부터 쉽게 빌리는 돈을 빌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한테 야 너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나 다음 달에 갚아줄게. 라는 걸 쉽게 빌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카드 넣어서 카드론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현금 서비스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빌리는 거 쉬운데 갚기가 되게 어려운 돈이에요. 빌리는 것 자체에 허들이 많아야 어렵게 빌려주고 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곳일수록 금리가 더 좋고 그만큼 대출 자체가 탄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뭐 주부도 대출이 나온다, 뭐 5초 만에 뭐 대출 나온다, 무방문 뭐 그런 대출들 있잖아요. 그런 대출들이 대부분 나쁜 대출이고 그렇게 쉽게 빌린 돈들이 대부분 갚기가 어려운 돈들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나한테 야 일단 급하게 빌렸어서 일단 쓰고 봐 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의뢰인들이 빚에 빠지신 다음에 저한테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고수익의 유혹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친구분들이 친구가 나한테 뭐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걸 가지고 뭐 월 이자 10%를 주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5천만 원으로 그 수익을 주다가 그 원금을 못 받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5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내가 10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 달도 100만 원이 들어와요. 이런 수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잘 받죠. 그러면은 내 원래 받는 소득에다가 이제 100만 원까지 더해서 나는 곧 있으면 좀 부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을 가지시게 되지만 그게 좀 있으면은 5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그러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나에게 뭐 시중금리 이상의 이제 그 수익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이미 신용도가 나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빚이 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내가 현실적으로 다 갚는데 얼마만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를 짜서 갚을 수 있으면 갚으세요. 최대한.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빨리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서 만약에 아무리 플랜을 짜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분명히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저희한테 오시거든요. 그때부터 3년, 4년, 5년의 기간이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티는 게 의미가 있어야 버티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갚을 수 있는 분들은 갚으세요. 근데 갚을 수 없는 분들은 여기서 시간이 늘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원리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갚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금 자체의 전체 규모가 그냥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6천만 원이었다가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이렇게 돼서 오시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의적인 그런 걸로 책임감? 어쨌든 갚아야지. 그게
이런 상황이 된 분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연체가 됐건 뭐 어쨌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지금 내 소득을 가지고 이 채무 전체를 변제할 수 있는 플랜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개인회생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원론적인 얘기예요. 제가 매일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당신이 이제 이 정도 빚이 있느냐, 그러면은 당신은 이 정도의 탕감이 되고 이 정도의 기간에 이제 회생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자꾸 이런 얘기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도 앞으로 조금씩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